예, 그러면 시크릿 주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계속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워낙 잘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시간을 주목하고 계신데, 예,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오늘은 어떤 걸 선정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투자 뉴스에서도 뭐 최소 50조, 최대 70조, 뭐 역대급 투자 계획, 뭐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었는데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세요? 일단 뭐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언론 기사 보면 다음 달 중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일단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실 좀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이제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그 반도체 투자를 좀 주문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미 인텔은 뭐 그 전에 발표를 했었죠. 2개 이제 파운드리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뭐 평가는 있지만 어쨌든 인텔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나갈 것 같고, 이제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TSMC가 삼성이 그 역할을 좀 차지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TSMC는 지금 3년간 110조 원에 달하는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어떤 뭐 발표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은 이제 수감된 상태다 보니까 좀 빠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뭐 평가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조만간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지금 이제 부지가 한 2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조 원 정도의 그 증설은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미국만 지금 이렇게 또 공장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또 평택에 이제 세 번째 공장, P3 공장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P1, P2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규모가 그 증설하는데 한 20조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금액이.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뭐 정말 초대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역시 뭐 파운드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는 뭐 D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를 좀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또 반도체 특별법 제정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민주당 한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월 중에 아마 법안 발의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세제 혜택 같은 좀 인센티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이거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반도체 투자할 때 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도체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장비 생각하실 텐데, 네. 방금 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그런 좀 뭐 장비나 아니면 좀 부품 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이나 이슈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은 좀 어떤 걸 선정하셨어요? 저는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그 네피스라는 기업인데 요새 조금 소외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좀 적극적인 설비 투자 얘기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반도체 후공정, 흔히 용어로 뭐 OSAT, 오사트라고도 하는데, 그 반도체 후공정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조립을 해가지고 뭐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최종 제품화하는 걸 이제 우리가 후공정 OSAT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이 삼성전자나 TSMC가 다 했어요. 후공정까지 많은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뭐 미세 공정을 전담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후공정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네페스가 이제 그 패키징이라든가 테스트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우리 그 건설 회사로 따지면 뭐 설계부터 뭐 건설까지 하는 턴키라 그러죠. 네네.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혜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네페스 좀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접근하기 좀 좋은 가격대니까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와 또 투자 얘기하셨을 때 오늘은 부장님께서 뭔가 검사 장비 업체를 갖고 오셨으려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네페스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페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역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화학 쪽인데요. 여기야 뭐
실적 보면 말 끝나는 것 같고. 네. 여기 좀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재미가 없대요. 왜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 잘 안 갑니다. 아. 롯데케미칼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일부 업체도 금호석유도 요새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물론 이제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은 뭐 거의 100만 원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던데, 그 업체마다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2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주가가 하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순수 석유화학 회사들이 좀 부진한 그러게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일단 지금 라텍스라든가 뭐 스판덱스, 또 플라스틱 소재 같은 이런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예상을 깨고 굉장히 강한 상승, 작년부터 계속 강했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비의 주요 원재료가 다 이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공급도 많이 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데 특히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이 뭐 한 320%, 금호석유가 한 230%, 그리고 효성 TNC가 130% 이상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분기도 계속해서 수요는 지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업황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이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일부 석유화학 회사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 항상 이제 뒤따르는 게 증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거 펜트업 수요라고도 하는데, 수요가 이제 뭐 내구재나 가구 쪽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났지만 이 하반기에는 보복 소비가 줄 거 아니냐. 네. 보복 소비가 줄고 우리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줄 수도 있다. 네. 근데 공급은 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좀 주가가 못 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거를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투자들이 원하는 건 이 의구심을 해소할 때까지는 약간 이제 좀 불확실하니까 이쪽보다는 뭔가 좀 확실한 성장이나 그런 증설 이슈가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회사라든가 아니면 효성 TNC 같이 뭐 확실하게 뭐 증설보다는 수요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뭐 스판덱스 이쪽에 관련된 섬유 회사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은데, 결국 의구심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류의 기업들, 아무튼 공급은 계속 늘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쪽에 속한 그 종목을 좀 피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너무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일단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하반기에 증설 이슈 나오면 당장 뭐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려된다라면서 주가가 계속 눌리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여러 산업군에서 있어 왔거든요.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늘은 갖고 오신 종목이 여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산업군 그리고 회사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송은산업이 있습니다. 네. 송은산업. 그러니까 뭐냐면은 송은산업이 우리 그 플라스틱 만들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합성 수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첨가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산화 방지제라고. 이걸 넣어줘야 이게 보통 합성 수지가 이게 산화 작용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는 첨가물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송원산업이 그걸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좀 긍정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는 상태인데 산화 방지제 수요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1등 기업인 그 독일의 바스프가 네. 공장에 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장 가동도 중단돼 있고, 그렇게 본다면 세계 2, 3위권을 달리고 있는 송원산업이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이 어쨌든 지금 딱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 맞습니다.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1등 업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반사이익을 올해 말까지는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이 송원산업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석유화학 쪽에서 여러분들 좀 최근에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송원산업도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사이익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보시는 네, 겁니까?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이 설비 트러블이 한 번에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예, 송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닐 텐데 또 새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원 산업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염승환 부장님의 이제 주특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통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 이것도 역시 생소한 기업 같긴 한데 유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유니드가 원래 그 목재 MDF라고 합판 아시죠? 네. 이렇게 뭐 주로 동화 기업 같은 데가 좀 유명하긴 한데 그것도 하고 있고 뭐 그쪽도 워낙 지금 수요가 좋긴 한데 이 회사의 주로 그 제품 중에 하나가 PVC 원재료에 들어가는 그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 제품이 PVC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건설 건자재 쪽에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좀 하나인데 이 염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좀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 들어서만 지금 120% 가격이 좀 튀고 있고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의 뭐 대부분이 뭐 건설 아니면 인프라 쪽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지금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F는 인테리어 쪽에 그래서 요새 뭐 건설 뭐 건자재주들 다 뜨거운 상황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테리어 쪽에 관련된 MDF 합판 사업도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가성칼륨이거든요. 이 가성칼륨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가성칼륨은 주로 이제 그 비료에 많이 쓰여요. 뭐 농산물 이제 재배할 때라든가 비료에 많이 쓰이고 그 외에 뭐 음식료, 제약, 뭐 유리, 반도체, 태양광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업엔 대부분 좀 쓰이는데 이 가성칼륨이 국내에선 제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제품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한국 제품 가격도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는 가성칼륨의 또 수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제시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일단 가격적으로는 목표가 일단 한 9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 6만 원 잡으시면서 아까 이제 제가 송원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의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좀 너무 어렵죠. 하는 사업들이 너무 이게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어렵긴 한데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잘 보면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되게 친절하게 좀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부들이. 그래서 한 번씩 공부해 주시면 또 되게 재밌고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또 유니드도 생소한 기업인데 지금 또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드도 좀 거기에 또 알맞는 기업이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니드를 봤을 때 어떤 인테리어 관련주로만 그냥 생각하시 가성칼륨을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유니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9만 원에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오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픽하셨어요? 네, 힐라홀딩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라홀딩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좀 장문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힐라홀딩스 좀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보고서만 읽어도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 회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의류 브랜드죠. 이제 국내와 미국, 중국을 아우르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는 그 아큐시네트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타이틀리스트라고 아실 거예요. 골프공. 그걸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회사 아큐시네트를 자회사로 좀 보유한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지금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특히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말에 발표된 국내 또 소비 동향 보니까 굉장히 국내 소비도 많이 매출은 늘긴 늘었더라고요. 백화점 중심으로. 근데 예. 미국도 경기 회복으로 지금 매출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중국도 소비가 지금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또 자회사 중에 하나죠. 그 안타스포츠가 매출이 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휠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큐시네트, 중국의 안타스포츠까지 이 3국의 소비 회복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좀 아쉽게도 주가가 그동안 되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가는 기업들 보시면요.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우상향하는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화승엔터라든가 이런 이제 OEM 회사들이 예.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른 데 비해서
이 회사는 브랜드 회사거든요. 근데 브랜드 회사도 F&F나 더 H홀딩스는 되게 또 잘 갔어요. 네. 근데 힐라홀딩스는 애널리스트 제가 읽어보면요. 시각이 딱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아 이거 모르겠다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근데 반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또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후자 쪽인 이유가 뭐냐면 설사 1분기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오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1분기가 좀 불확실하다면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2, 3, 4분기가 좀 빠르게 지금 저는 돈다고 보거든요. 아까 데이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좀 너무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목표가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 54,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한 4만 원 정도 잡으시면서 거의 못 오른 그 의류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였는데요. 저는 부장님의 이런 탈증권사적 시각이 참 좋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주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추천을 해주셨고 오늘 꼭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휠라홀딩스인데 한 가지 또 궁금해진 게 지난 금요일에 그 칸골의 SJ그룹 얘기를 네. 해주셨고 이번에는 또 휠라홀딩스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부장님의 어떤 관심사나 그런 투자 포인트가 좀 패션 쪽으로도 많이 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픽이 된 겁니까? 아니 근데 SJ그룹도 그렇고 힐라홀딩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SJ그룹은 좀 오르긴 올랐지만 이 의류 회사들 실적이 작년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 뭐 당연히 안 팔리니까. 근데 올해 좋아질 섹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의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이제 브랜드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브랜드 칸골도 그렇고 휠라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디스커버리나 MLB도 이게 결국 소비가 조금만 돌아서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 때 일단 브랜드 제품 또 선호를 하거든요. 다 백화점 입점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네. 최근에 또 백화점 매출이 엄청 맞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공교롭게 주가들도 싸요. 네. 장기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과 성장 매력이 좀 겸비된 그런 업체들이 요새 의류 업종이 좀 보여서 요즘에 제가 뭐 의류를 너무 좋아한다기보다는 공교롭게 이제 그런 예. 기업들이 좀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늘 시장 전략 좀 어떻게 포인트를 둬야 될지 어떤 스탠스적인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은 이게 급등장이 아니고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도 많은 분들이 돌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조용히 그냥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코스닥도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완만한 상승장인데 결국 이러면은 주도주가 한두 업종이 뭐 강력하게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순환하면서 돌아갈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아까 의류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좀 가격 매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최근에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급등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가격 매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새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너무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도 이번 주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네. 한번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냐면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좀 덜 올랐고 소외된 기업들 한번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떤 대형주에 대해서 새로운 환기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 주에 그 관련 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도 어느덧 하다 보니까 스멀스멀 코스피 3,200에 이제 코스닥 1,030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흐름도 좀 그래도 스멀스멀 계속 우상향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